예술 첫 번째 지문입니다. 196쪽 1문단부터 1문단 지금 첫 번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옆에 진료 형상설에다가 네모를 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지금 이제 뭐 진료 형상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딱 포인트를 잡은 거야. 그런데 두 번째 줄이야. 두 번째 줄 앞부분을 보시면 서구의 회화 역시 거기다 밑줄 칩니다. 그래서 이 진료 형상설이 어디에도 회화에도 그래서 사실은 이 글을 이제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화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. 그래서 그때 그 문장 읽어볼게요. 서구의 회화 역시 진료와 형상의 관계를 통해서 사유되었는데 그 옆에다 밑줄 칩니다. 초점은 늘 형상의 밑줄. 그 옆에 진료는 2차적인 것.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디에? 회화에 반영이 되는데 이때 진료와 형상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? 형상 그 다음에 진료 놓고 본다면 어떤 게 우선이었다는 거야? 형상이 우선이었다는 거지. 계속 그러면서 이제 진료의 특성으로서 수동적인 바탕 그 줄 끝에 수동적인 바탕에다 밑줄 쳐주시고 이것이 그 다음 줄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에다가 밑줄을 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이 진료 형상성과 관련된 회화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어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지금 회화 중에서도 뭐? 추상미술에 대한 거죠. 20세기 초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옆에 추상미술에다가 네모를 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반영된 추상미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추상미술과 관련된 몬드리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는 추상미술 몬드리안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해 주면 되겠다.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이 문단 첫 번째 줄 끝에 점선면으로 단수나 밑줄 그 다음 줄이죠. 기하학적 추상 앞에 밑줄 쳐주시고 그 옆에 차가운 추상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얘도 기본적인 조형 요소와 기본적인 조형 요소 밑줄 그 옆에 정형화된 양식 밑줄 이 양식이라는 말을 지금 위에 있는 말로 바꾸면 뭐와 관련되는 거야? 양식인 거니까 그렇지 형상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세 번째 줄 가운데 부분입니다. 사물의 본질 밑줄 그리고 조화와 균형 밑줄 그 다음 줄 끝에 그러나에 세모 쳐주시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저 20세기 초반에서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주는 거죠.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거기 좀 읽어볼게요. 이러한 정형화된 양식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 거기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 밑줄 이건 누구에 해당하는 설명이야?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이 이제 지금 그 몬드리안의 추상미술의 이제 특징이 되는 거야. 계속 보면 거기에 반발하면서에다가 물결 표시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몬드리안의 추상미술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? 반대가 되는 거지. 지금 여기에서는 이 몬드리안의 추산 요거와 그러니까 얘와 반대가 되는 이제 미술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20세기 초 여기 20세기 초였다면 시간이 흘러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됐으니까 20세기 중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계속 보겠습니다. 거기다 이제 밑줄 쳐야겠네. 즉흥적 밑줄, 자유분방한 표현 밑줄, 그 다음에 진료 중심 밑줄. 그래서 앵포르멜에다가 네모.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앵포르멜이 되는 거구나.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그 추상미술, 몬드리안의 추상미술하고 대조되는 개념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
그 옆에 뜨거운 추상에다가 밑줄을 칩니다.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야? 요 앵포르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글을 구조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. 지금 진료 형상학에서 지금 이제 회화 중에서 추상미술,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는? 반대되는 앵포르멜, 이렇게 되는 거네. 지금 이렇게 이 문단까지 읽었을 때 이런 구조화가 되면 되겠다.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밑줄 치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고. 3문단 계속 봅니다. 두 번째 줄입니다. 두 번째 줄, 촉각적 질감 밑줄 쳐주시고, 그 다음에 비정형 밑줄. 당연하지. 왜냐면 이 문단에서 세 번째 줄 우리가 밑줄 친 거 보면 정형화된 양식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정형이 아닌 것, 비정형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진료를 중시하는 그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, 그럼 진료를 중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? 그러면 3문단 세 번째 줄 끝입니다. 수동적인 바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, 그 앞에서 거기 1문단에 나온 내용인 거죠? 거기다가 가로를 쳐주세요. 수동적인 바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, 이제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.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 밑줄. 그 다음에 그 줄 가운데 부분 타시즘 밑줄. 그 타시즘 밑줄 친 거 밑에 물감을 덕지덕지 발라 만든 얼룩과 같은 작품 밑줄.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방법에는 그 옆에 즉흥적으로 붓질 밑줄, 그 옆에 튜브에서 물감을 짜 그대로 화면에 흘리거나 찍어대는 방법 밑줄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앵포르멜이라는 작품을 그런 양식을 이제 드러내게 되었다. 그래서 이제 3문단은 앵포르멜의 뭐 개념 및 특징,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건데, 당연히 이 구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처리가 돼 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입니다. 4문단이야. 앵포르멜의 앞부분이죠. 앵포르멜의 대표적인 작가인 뒤비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, 뒤비페도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.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앞입니다. 오트파트 밑줄 쳐주시고, 그 줄 끝에 질감학, 재료학 밑줄 쳐주시고, 그 다음 줄 앞부분에 날 것 그대로의 진료 밑줄 쳐주시고. 사실은 3문단에 나오는 내용의 연장인 것 뿐이잖아. 같은 내용이죠, 이거. 왜냐면 대표적인 작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3문단에 해당하는 뭐야? 구체적인 거지. 그 다음 네 번째 줄입니다. 거친 질감의 주목, 앞부분이야. 거친 질감의 주목 밑줄.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어. 맞죠? 지금까지 우리가 3문단에서 확인했던 것 그대로. 그래서 지금 4문단은 얘의 대표 뒤비페,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냥 같은 거구나, 대표적인 사례구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 관련해서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? 지금 4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. 가운데 부분. 예술적인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 밑줄. 그 다음 줄에 더 진실한 모습 밑줄. 그 줄 끝에 직설적인 장면, 그 다음에 단수된 형태, 그리고 활력 있는 낙서 자국. 거기다 이제 밑줄 쳐주시고. 그리고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 다음 줄입니다. 마지막 줄. 원시적, 본능적. 그래서 지금 요 앵포르멜과 관련돼서 이제 추가되는 것, 이 사람 뒤비페만이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은 방금 얘기했던 끝부분에 나오는 것들 있죠? 예술적인 문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린 그런 형태의 그림을 얘가 이제
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.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 혹은 의도를 드러냈는지. 그 다음에입니다. 마지막. 오문단. 오문단은 별거 없어. 타피해. 타피해. 그런데 이 타피해가 어떤 얘기를 해? 이 타피해가 지금 이것의 의의를 밝히고 있는 거죠. 요 앵포르멜 타피해에 의한 의의. 그래서 어디 된 거냐면 그 다음 줄입니다. 두 번째 줄. 새로운 탐구의 문.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? 마지막 줄이죠. 기존의 관념들을 뒤집는 미술운동의 성격. 거기다 밑줄 칩니다. 이렇게 해서 이 글은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겠어? 요거 앵포르멜의 지금 뭐 미술적 의 가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.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시한 건 뭐야?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. 추상미술 몬드리안의 추상미술의 어떤 특성들을 제시한 거죠. 얘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. 그래서 이 글에서의 핵심은 여기 3문단부터가 그러니까 2문단 끄트머리지. 거기서부터가 요 글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.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 글의 구조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지? 기역과 니은. 그 기역은 차가운 추상. 그러니까 몬드리안의 추상이 되겠고, 니은은 뜨거운 추상. 그래서 앵포르멜 양식의 이제 추상 미술이 되는 거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어렵지 않게 1번을 골라줄 수 있었을 거다. 뭐 나머지 것들 거기에 다 핵심 어들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3번.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, 3번을 보시면 3번에서는 좀 니은을 주의했으면 좋겠어. 니은. 왜냐면 봐봐. 그 니은 문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면 앵포르멜은 진료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해서 그래 진료를 중시했다는 점에선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야. 그런데 그 앞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봐.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. 형상을 받아들이는 바탕. 지금 이 바탕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서 했던 거야? 얘네들이 했던 거지. 왜? 형상을 더 중요시해서 수동적인 형태의 바탕이었단 말이야. 그 표현을 바꾼 거죠. 그래서 니은이 그 부분이 틀린 거다. 따라서 3번의 답은 이제 2번. 어렵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 4번에서는 지금 이제 내가 부르는 부분에다가 좀 밑줄을 쳐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4번의 첫 번째 문단 보기입니다. 보기에서 첫 번째 줄에 거친 질감 밑줄 쳐주시고,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부분 어린아이 밑줄 쳐주시고, 세 번째 줄 끝에 낙서는 밑줄 쳐주시고, 그 다음 줄 가운데 부분에 저항하는 의미 밑줄 쳐주시고, 그 줄 끝에 욕망의 분출구 해서 지금 이 뒤비패의 벽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. 그럴 때 당연히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도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1번 선택지가 틀린 이유가 본능보다 예의를 중시 거기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죠. 당연히 얘는 본능인 거잖아. 원시적인, 본능적인 이라고 했던 거니까 그 부분이 이제 틀렸던 거고 나머지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. 됐죠?